국적의 인쿠시는 2025년부터 2026년 시즌 동안 V리그 여자부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팀에서 아시아 쿼터 선수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V리그 역사상 몽골 국적을 가진 선수가 코트를 밟은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기에 그 상징적 의미가 남다릅니다. 아시아 쿼터 제도가 주로 동남아와 동아시아 선수 위주로 운영되던 기존의 흐름을 벗어나 몽골이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온 선수가 리그에 합류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선수 영입 이상의 함의를 가집니다. 이는 V리그가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 새로운 확장의 길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탄과 같습니다. 구단이 마련한 몽골리안 데이는 이러한 상징성을 현실의 행사로 풀어낸 좋은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정관장 구단은 주한 몽골 대사관 및 국내 몽골 커뮤니티와 손잡고 인쿠시 선수를 주인공으로 한 홈 경기를 하나의 문화 교류 축제로 기획했습니다. 경기장 곳곳에는 몽골의 국기가 휘날렸고 몽골어 함성이 울려 퍼졌으며 경기장을 찾은 몽골 동포들은 하나가 되어 뜨거운 응원 열기를 뿜어냈습니다. 이것은 그저 평범한 팬미팅이나 부스 운영 차원을 넘어 몽골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중심으로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해낸 치밀한 기획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겉으로는 한 선수를 조명하는 특별 경기였지만 그 본질은 V리그의 국제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중요한 시험대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그동안 국내 리그가 해외 교민 사회를 경기장 안으로 직접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몽골리안 데이는 특정 국적의 선수를 통해 새로운 팬층을 유입시키고 리그의 문화적 지평을 넓힐 수 있다는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한국 스포츠계가 채택할 수 있는 현명한 전략적 방향성을 엿보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쿠시는 자신의 경기력을 뛰어넘는 상징적 자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즌 내내 출전 기회가 불규칙했고 경기력의 편차도 있었지만 그녀는 V리그 최초의 몽골 대표 선수라는 독보적인 이미지로 팬들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록이나 공격 성공률 같은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입니다. 동포들의 응원에 감격하는 모습, 인터뷰에서 묻어나는 책임감, 그리고 경기장을 가득 메운 함성은 그녀를 평범한 외국인 용병에서 하나의 문화적 상징으로 발돋움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선수 개인의 노력과 구단의 전략, 그리고 커뮤니티의 열띤 호응이라는 세 박자가 맞아떨어져 일어난 이 변화는 깊이 분석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인쿠시라는 선수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몽골 대표라는 특별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쓰여왔습니다. V리그에서 몽골 국적 선수가 뛰고 있다는 사실 자체의 희소성이 큰 화제가 되었고 이는 그녀의 이름에 단순한 선수 명단 이상의 무게를 실어주었습니다. 특정 국가 출신의 첫 주자가 리그에 등장하거나 그 수가 극히 적을 때 그 선수의 활약상은 자연스럽게 조국의 상징성과 결부되기 마련입니다. 인쿠시는 바로 이러한 구도 안에서 몽골을 대표하는 선수라는 프레임을 얻었고 이는 그녀의 모든 플레이가 개인의 기량을 넘어 국가의 이미지와 함께 소비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쿼터 제도가 지리적으로 그 범위를 넓힌 것 또한 그녀의 서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과거 동남아시아와 일부 동아시아 국가에 국한되었던 아시아 쿼터가 몽골 출신 선수를 품에 안음으로써 제도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리그 입장에서 볼 때 잠재적 시장을 개척하는 신호인 동시에 이 제도가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리그 국제화를 위한 전략적 카드로 기능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드문 국가 출신 선수의 존재는 그 희소성만으로도 상징적인 효과를 낳고 자연스레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와 대중의 관심으로 귀결됩니다. 이와 함께 인쿠시는 한국 무대에 적응해 나가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생소함은 모든 외국인 선수가 겪는 공통된 어려움이지만 우리에게는 비교적 낯선 몽골이라는 배경은 그 간극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뷰나 훈련 중에 소통하려 애쓰는 모습과 동료들과 어우러지려는 노력은 그녀에게 도전을 멈추지 않는 선수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동적인 이야깃거리를 넘어 한 명의 외국인 선수가 새로운 환경에 뿌리내리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로 기능합니다. 팀 전술에 녹아드는 과정 역시 그녀의 성장 서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즌 초반만 해도 팀 시스템에 융화되지 못하고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차 세트 플레이 참여도를 높이고 수비 반경을 넓히는 등 발전하는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개인 기량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기보다 팀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시 정립해가는 과정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로서 제 몫을 다하겠다는 그녀의 공개적인 다짐은 이처럼 팀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그녀의 공식적인 책임감과 연결짓는 고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시즌 전체를 돌아보면 뚜렷한 성과와 명백한 한계가 공존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경기에 나서는 빈도가 일정치 않았고 때로는 교체 자원으로 활용되는데 그치기도 했습니다. 이는 감독의 전술적 판단, 팀 내 포지션 경쟁, 상대 팀에 따른 전략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팀이 부진에 빠졌을 때 그녀의 활용법 역시 달라졌는데 이는 선수 개인에 대한 평가가 팀 전체의 흐름과 무관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경기력 또한 좋을 때와 아쉬울 때의 편차가 있었습니다. 경기마다 공격 효율이나 수비 기여도에서 기복을 보였고 이는 꾸준함이 미덕인 외국인 선수에게는 아쉬운 평가의 지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수치상의 한계가 그녀의 이야기에 또 다른 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완벽한 성공 신화가 아닌 끊임없이 도전하고 적응하며 재평가받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인쿠 씨의 이야기는 정형화된 영웅담이 아닌 과정형 성장기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몽골리안 데이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단 브랜딩 전략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선수를 주인공으로 삼는 테마 이벤트는 팀 전체를 앞세우던 기존의 홍보 방식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 전략은 특정 인물을 통해 하나의 분명한 이야기를 만들고 관객들이 감정적으로 빠져들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제공합니다. 구단은 링쿠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중심에 내세워 이 경기는 평소와 다르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했으며 이는 경기 자체에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객들이 경기장을 찾는 이유가 다채로워졌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보통은 팀 성적, 숙명의 라이벌전, 스타 선수의 활약, 지역 연고의식 등이 팬들을 경기장으로 이끄는 주된 동기가 됩니다. 하지만 몽골리안 데이는 국적과 정체성이라는 새로운 관람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존 배구 팬을 넘어 국내 몽골 커뮤니티, 다문화 가정, 그리고 국제 교류에 흥미를 느끼는 잠재적 관객층까지 끌어들이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경기를 보는 목적이 단순히 경기력을 즐기는 것에서 하나의 문화적 사건을 경험하는 것으로 넓어지는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팀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움직임도 엿보였습니다. 정관장 레드스파크스는 승리에만 매달리는 구단이 아닌 국제적인 가치를 품는 팀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주제로 공식 행사를 연 것은 구단이 지향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보입니다. 이는 리그 내 다른 구단들과 차별화되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몽골 커뮤니티와의 유대감 형성은 이번 행사의 성공을 가르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단체 관람을 장려함으로써 경기장은 잠시나마 하나의 공동체로 변모했습니다. 같은 국적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강렬한 상징성을 띄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중 수가 늘어난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특정 공동체가 공식 스포츠 행사의 중심에 서는 경험은 그들에게 깊은 소속감과 사회적 인정을 받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외교적, 문화적 차원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사관과의 협력처럼 공식적인 통로가 더해지면 스포츠 행사는 민간 교류를 넘어 준공식적인 문화 외교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가 어떻게 외교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을 잇는 다리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구단의 시각에서 이 행사는 새로운 마케팅 모델을 시험하는 무대와 같았습니다. 특정 국가를 타겟으로 하는 마케팅은 전통적인 연고지 중심의 방식과는 접근법이 전혀 다릅니다. 특정 국적을 가진 집단을 잠재 고객으로 보고 그들의 정체성과 감성을 건드리는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은 리그 전체에서도 상당히 신선한 시도입니다. 이러한 모델은 앞으로 다른 아시아 쿼터 선수들에게도 적용되어 새로운 성공 사례를 만들어낼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홍보 전략 또한 이번 행사를 관통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링쿠 선수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동포들의 응원이라는 요소를 엮어내 승패와는 별개로 감동을 주는 콘텐츠를 만들어냈습니다. 덕분에 경기 영상, 기사, 소셜미디어 클립 등 경기 시간 외에도 계속해서 회자되고 소비될 수 있는 이야기 자산이 생겨났습니다. 다시 말해 스포츠 이벤트가 단지 2시간 남짓한 경기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로 쌓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경기 외적인 콘텐츠를 늘리는 것은 구단의 미디어 전략과도 직결됩니다. 팬미팅, 응원 모습, 인터뷰, 문화 행사 등
현장의 모든 순간이 2차 콘텐츠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장권 판매 수입을 넘어 영상 조회수나 미디어 노출도를 높이고 스폰서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몽골리안 데이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국가 정체성과 문화 교류,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융합하여 구단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치밀한 전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기 당일 경기장의 풍경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장면들로 가득했습니다. 관중석 여기저기서 펄럭이는 몽골 국기는 거대한 물결을 이루었고, 이는 단순한 응원 도구를 넘어 하나의 강력한 시각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특정 국가의 깃발이 이토록 조직적으로 경기장을 뒤덮는 광경은 국내 프로스포츠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링쿠 한 명을 향한 응원이 아닌 하나의 국가 공동체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방송 중계와 언론 보도를 통해 거듭 비춰진 국기 물결은 이날 경기를 대표하는 핵심 이미지로 각인되었습니다. 모국어로 외치는 응원 구호는 경기장의 소리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한국어로 진행되는 응원 속에서 몽골어 함성이 터져나오자 경기장은 순식간에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적 존재감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이들이 함께 내지르는 소리는 강력한 연대감을 형성하며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득점 순간에 터져나온 집단적인 환호는 경기 결과와는 또 다른 차원의 짜릿한 경험을 선사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시각적, 청각적 요소들은 미디어가 활용하기에 더없이 좋은 소재를 제공했습니다. 카메라에 담긴 국기와 응원단의 얼굴, 동포들의 열광적인 반응은 한 장의 사진만으로도 이날의 모든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상징적이었습니다. 이는 경기 내용 자체만으로는 만들어내기 힘든 큰 화제를 낳았고, 몽골리안 데이라는 기획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실현되었음을 증명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인공인 링쿠 선수가 보인 감정적 반응 또한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경기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평소와 달리 관중석 쪽으로 시선을 더 자주 던졌고, 그 표정에서 미세한 감정의 동요가 엿보였습니다. 이는 경기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과는 결이 다른 심리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 모인 동포들의 존재는 선수 개인에게 커다란 심리적 에너지를 주며 경기 전의 마음가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골이 터진 순간 그의 감정은 숨김없이 드러났다. 득점에 성공하자마자 관중석을 향해 눈을 맞추거나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모습은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격한 감정의 표출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골 세리머니가 아닌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에 대한 즉각적인 화답이었다. 선수의 플레이와 관중의 함성이 하나가 되어 빚어낸 이 교감은 경기의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다. 경기가 끝난 뒤 이어진 인터뷰에서는 그의 솔직한 심정을 엿볼 수 있었다. 고국 팬들의 응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잠기거나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에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이는 미리 준비된 답변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온몸으로 느낀 벅찬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었다. 한 선수가 느낀 벅찬 감동은 인터뷰라는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고, 이로써 그날 이벤트의 특별한 의미는 더욱 깊어졌다. 동료 선수들의 모습 역시 이날의 그림을 완성하는 중요한 한 조각이었다. 벤치는 평소보다 훨씬 생기가 넘쳤고, 그의 멋진 플레이 하나하나에 동료들은 즉각적으로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팀워크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그날의 주인공에 대한 존중을 담은 팀 전체의 마음이었다. 벤치에서 터져나오는 환호와 몸짓은 경기장 전체의 열기와 하나가 되어 현장의 감동을 한층 더 뜨겁게 달궜다. 골 세리머니를 할 때 동료들이 다 함께 같은 동작을 취하거나 그를 중심으로 둥글게 모여드는 모습은 개인의 성과가 팀 전체의 기쁨으로 퍼져나가는 순간을 보여주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한 선수에게 쏠린 상황에서 동료들이 함께했기에 그날의 행사는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닌 팀 모두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 모든 장면들은 팀이 더욱 단단하게 뭉치고 있다는 증거였다. 한 선수의 특별한 배경과 정체성을 팀 전체가 존중하고 함께 나누는 경험은 팀원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이 된다. 그날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보여준 모습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팀이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서 움직이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순간이었다. 그날의 감동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여러 조건들이 맞아떨어지면서 필연적으로 피어난 결과물에 가까웠다. 무엇보다 낯선 타지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심리적 만족감이 그 중심에 있었다. 외국인 선수는 실력과 무관하게
늘 이방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산다. 언어와 문화, 모든 것이 다른 환경은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이는 경기장 밖에서 또 다른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수많은 동포들이 한 목소리로 자신을 응원하는 광경은 그 외로운 벽을 허물어주는 특별한 경험이 된다. 경기장의 주변인이 아니라 음악, 주인공이 되는 순간 그의 마음속 위상 또한 달라지는 것이다. 잃어버렸던 소속감을 되찾게 되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다. 프로의 세계는 냉정한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지만 결국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은 남기 마련이다. 동포들의 응원은 선수 자신이 뿌리내린 곳과 여전히 단단히 연결되어 있음을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장치였다. 이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경기장에 울려 퍼지는 모국어와 펄럭이는 국기를 보며 선수는 팀의 일원이자 동시에 한 나라를 대표하는 존재임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자신이 짊어진 대표성의 무게 또한 감동을 배가시키는 이유다. 강대국이 아닌 나라 출신의 선수는 종종 개인을 넘어 국가의 얼굴로 여겨지곤 한다. 응원의 함성이 커질수록 그 상징성도 커지며 이는 부담인 동시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 관중석을 가득 메운 동포들의 존재는 그저 응원단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우리 조국을 본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징적인 무게감은 집중력과 감정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스포츠 경기장이 갖는 공동체적 기능 역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 되었다. 경기장은 승패를 가르는 치열한 곳이지만 때로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어우러지는 광장이 되기도 한다. 그날 경기장은 한국 팬과 몽골 팬이 한 선수의 플레이에 함께 열광하는 기적 같은 풍경을 연출했다. 국적의 경계를 넘어선 이러한 응원은 스포츠가 언어의 벽을 얼마나 쉽게 허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한 선수의 발끝에서 시작된 플레이가 두 나라의 팬들을 하나로 묶는 순간 경기장은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났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서로에게 전염되며 증폭된 효과 또한 감동의 크기를 키웠다. 한 개인의 감정은 수많은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가는 순간 거대한 파도처럼 증폭됩니다. 누군가 시작한 작은 외침이 이내 수십, 수백의 함성으로 커지면서 감정의 물결은 걷잡을 수 없이 강력해집니다. 이처럼 응축된 거대한 기운은 경기장의 선수에게 고스란히 흘러가고 그의 힘입은 선수의 플레이는 다시 관중을 열광시키며 서로 끝없이 에너지를 주고받는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감정이 한쪽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오고 가는 교감의 장이 형성되면서 경기장은 거대한 감정 공동체가 되었다. 더불어 그날의 풍경은 한 선수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현실과 마주하는 극적인 지점이기도 했다. 시즌 초부터 그가 써내려온 적응의 이야기, 도전의 과정, 그리고 대표 선수라는 상징성이 동포들의 열띤 응원이라는 현실과 만나 비로소 하나의 완결된 서사를 완성했다. 그동안 기사와 인터뷰라는 글자로만 존재했던 그의 이야기가 경기장이라는 공간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림으로 펼쳐진 것이다. 이는 단순한 경기를 넘어 오랫동안 쌓아온 이야기의 가장 빛나는 한 페이지였다. 이처럼 상징적인 순간은 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며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낸다. 방송 화면과 소셜미디어의 짧은 영상, 기사의 사진들은 그 순간을 끊임없이 되살려낸다. 관중석의 국기 물결과 선수의 표정이 담긴 한 장의 사진은 몽골리안 데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로 기억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현장의 감동은 시공간을 넘어 디지털 세상으로 번져나간다. 경기장을 직접 찾지 못한 사람들마저도 그 장면을 보며 비슷한 감동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감동적인 장면이 다시 한번 연출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구조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정 나라 출신 선수를 향한 동포들의 응원, 그리고 눈에 띄는 감정적 교감이라는 조합은 앞으로 비슷한 행사를 기획할 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회성 감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시 기획할 수 있는 하나의 공식이 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결국 그날의 뭉클함은 단순히 한 개인의 감정이 터져나온 것이 아니라 정체성과 공동체, 그리고 미디어가 맞물려 만들어낸 하나의 복합적인 결과물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V리그의 아시아 쿼터 제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시아 쿼터 제도는 원래 팀 간의 전력 차를 줄이고 리그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장치였습니다. 각 구단이 아시아권 자원을 활용해서 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경기의 질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죠. 하지만 몽골리안 데이에서 나타난 현상은 이 제도의 역할이 단순히 경기력을 보강하는 수준을 넘어 문화적으로 영역을 넓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특정 국적을 가진 선수의 존재가 새로운 팬층과 시장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아시아 쿼터 제도는 이제 전략적인 브랜딩 도구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리그의 국제화라는 막연한 구호가 어떻게 구체적인 장면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 보여준 예이기도 합니다. 국제화라는 건 단순히 해외 중계권을 얼마나 팔았는지 혹은 외국인 선수가 몇 명 뛰는지와 같은 숫자로만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경기장 안에 외국인 커뮤니티가 생겨나고 그들의 문화적 상징이 드러나며 관련된 이야기들이 퍼져나갈 때 비로소 국제화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이 됩니다. 인쿠시 선수와 몽골리안 데이는 바로 이 조건들을 만족시킨 사건으로서 하나의 제도가 어떻게 리그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지 증명했습니다. 나아가 이번 장면은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리그가 세계적인 요소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V리그는 전통적으로 연고지를 중심으로 팬덤 구조를 다져왔습니다. 하지만 특정 국가 출신 선수를 중심으로 해외 팬들을 끌어들인다면 기존의 연고지 중심 구조에 새로운 기둥 하나가 더 세워지는 셈입니다. 이는 지역적인 특성과 세계적인 요소가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경기장은 이제 지역 팬들과 해외 팬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을 가진 국가와 손을 잡는 전략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습니다. 몽골이 인구나 경제 규모 면에서 거대한 스포츠 시장은 아닐지 몰라도 상징적인 면에서는 엄청난 결속력을 가진 사회입니다. 선수 한 명이 국가 전체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구조에서는 그 파급력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이는 리그가 꼭 거대 시장만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소수 국가 출신 선수와 전략적으로 손을 잡는 것이 새로운 팬층을 만들어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은 리그가 선수 개개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경기의 승패나 세트 스코어, 개인 기록 같은 숫자가 주된 콘텐츠였다면 이제는 선수 한 명 한 명의 배경과 서사가 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인쿠시 선수의 사례는 기록 너머에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경기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는 스포츠가 통계 중심에서 감성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야깃거리가 되는 선수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정 선수의 국적이나 성장 배경, 도전기 같은 것들이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콘텐츠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뿐만 아니라 선수 인터뷰나 촬영 뒷이야기를 담은 영상, 그리고 문화 교류의 순간들처럼 다양한 형태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리그는 이제 단순히 경기 결과로만 평가받는 시대에 머무르지 않고 선수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끊임없이 화제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한가운데서 인쿠시 선수와 몽골리안 데이는 제도와 시장, 그리고 서사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가 구조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해서 앞으로의 성공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이벤트가 단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다는 위험입니다. 특정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테마 행사는 큰 주목을 끌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연결고리가 없다면 반짝 이슈로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몽골리안 데이가 상징적인 장면을 연출했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그 이후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 계속 이끌어갈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벤트 직후의 뜨거운 관심이 시즌 내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날의 감동은 그저 기억 속 한 장면으로만 남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 이야기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쿠시 선수의 경기 출전 소식이나 인터뷰, 훈련 모습, 지역 사회 활동 등을 꾸준히 조명하지 않으면 이벤트와 선수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따로 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테마데이가 이야기의 절정이었다면 그 이후의 과정은 그 절정을 발판 삼아 새로운 장면들을 계속 쌓아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미디어의 관심과 콘텐츠 제작이 단기적인 홍보를 넘어 장기적인 서사 관리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이 이벤트의 구조적인 가치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숙제는 경기력과 상징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상징성이 커질수록 팬들이 경기력에 거는 기대 또한 높아집니다. 인쿠시 선수가 문화적 아이콘으로 여겨질수록 그의 경기력은 그 상징성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만약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꾸준히 보여주지 못한다면 감동의 기억은 서서히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스포츠는 결국 경쟁의 세계이기 때문에 상징성 하나만으로는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팀 성적이 부진할 때 이야기의 힘이 약해질 위험도 있습니다. 구단이 하위권에 머물거나 계속해서 패배한다면 테마 이벤트가 남긴 긍정적인 이미지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적과 상관없이 감동은 존재할 수 있지만 반복되는 패배는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결국 선수 개인의 서사는 팀 성적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으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따라
평가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구단 차원에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의 전략 수립이 시급합니다. 단발성 행사에 기댈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념일을 활용하여 브랜드의 가치를 꾸준히 쌓아 올릴 기획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정 국가를 한번 조명하고 마는 방식에서 벗어나 리그 소속의 다양한 국적 선수들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때 브랜드의 영향력은 더욱 커집니다. 이는 아시아 쿼터 제도와도 자연스럽게 맞물려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며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각 구단이 문화 행사나 대사관, 지역 사회와 협력하는 체계를 공식화한다면 행사의 깊이와 의미는 한층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단순히 경기장에 사람을 모으는 것을 넘어 문화 공연을 열거나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를 위한 활동으로까지 확장된다면 그 상징성은 일회성을 뛰어넘어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사례가 잠깐의 화제로 그칠지 아니면 리그의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지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인쿠시 선수는 기록된 경기 수치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상징적 가치를 얻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몽골이라는 그의 국가적 배경과 아시아 쿼터 제도, 그리고 동포들의 뜨거운 성원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그는 팀의 전력을 구성하는 한 명의 선수를 넘어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는 운동선수 한 명이 리그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문화적 상징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실제 사례였습니다. 몽골리언 데이 역시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않고 리그의 국제화를 시험하는 중요한 시범 무대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해외 동포 사회를 경기장 안으로 끌어들이고 특정 국가의 정체성을 주제로 내세운 이 기획을 통해 우리 리그가 세계로 뻗어나갈 잠재력이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국제화가 더는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현장과 체계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입니다. 동포들의 응원 물결은 스포츠가 어떻게 사람들의 감정을 하나로 묶어 공동체를 형성하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국적과 언어가 제각각인 관중들이 같은 장면에 함께 환호하고 선수 한 명의 감정이 거대한 함성으로 증폭되는 순간은 스포츠가 사회를 잇는 훌륭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승패라는 결과 이상의 감성적 자산이며 리그 전체의 브랜드 가치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일은 아시아 쿼터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팀의 전력을 보강하려던 제도가 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다른 구단과 선수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며 리그 전체의 큰 그림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본 감동의 순간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수 개인의 서사와 구단의 기획, 공동체의 참여, 그리고 미디어의 확산이라는 모든 요소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이처럼 탄탄한 구조가 밑바탕에 있었기에 감동이 폭발할 수 있었고 역사에 기록될 상징적 장면이 탄생했다는 점에서 깊이 들여다볼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쿠시 선수와 몽골리언 데이가 품고 있는 구조적 의미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신속하고 예리한 스포츠 심층 분석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